강제 노역 역사를 지우려던 일본이 왜 갑자기 우리의 요구를 수용했는지 그 배경을 짚어봐야 일본의 진정성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민 기자, 이 사도광산, 우리에겐 아픔이 서린 역사 현장이잖아요. 네, 사도광산은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노동 강도가 가혹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일본 니가타현 인근 동해상에 있는 사도가 섬, 바로 이 섬에 사도광산이 있습니다. 광산 측이 작성한 사도광산사에는 1945년 조선인이 1,519명 있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학계는 조선인 2,000명이 강제징용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조선인 강제 노동의 역사는 빼고 이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려고 했던 그런 거죠. 네, 일본은 사도광산의 유산 등재 대상 시기를 에도 시대로 한정했습니다. 조선인 강제 노동 사실이 있던 근대 시기는 쏙 뺀 건데요. 유네스코가 심사 작업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1월 일본이 서류를 보완해 다시 신청한 겁니다. 이번엔 강제 노역의 역사도 전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네, 지난달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보류하며 3가지 핵심 권고 사항과 함께 추가적 권고를 했는데요. 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라고 한 겁니다. 세계유산 등재 결정은 한국을 포함한 21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아니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니가타현이 일본에서 가장 우익 쪽이죠.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목소리가 강하고 크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이거를 포기를 못했던 거예요. 일본이 좀 수정을 하고 한 발, 두 발 물러선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일본이 지난번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할 때 똑같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이번엔 다를까요? 네, 2015년 일본은 군함도로 불리는 하시마 탄광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조선인 강제 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함께 알리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되려 역사를 부정하는 전시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는 강제 노역 역사를 현지에 전시한 걸 확인한 뒤 등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등재되고 난 다음에 일본이 슬그머니 그걸 없애거나 그러면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세계유산 등록 뒤 일본이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강제노역 관련 사실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할지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추모의 의미까지 담아서 그 약속이 지켜져야 되고 마치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뭔가 회피하는 전략들을 일본에서 많이 써왔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계속 해야겠죠. 우리 정부가 일본 성의만 볼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